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헤드헌팅 전문기업 대표님 최현석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헤드헌팅 회사인 커리어 앤 스카우트의 최원석 대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기소개서를 보냐 안 보냐 뭐 네. 기타 이직이나 신입 준비생들의 조언이나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자체를 갖고 잘 썼냐, 못 썼냐, 어떻게 고쳐야 되냐, 어떤 수정을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직자들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직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네, 작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을 시작한 우리나라 청년 중 네. 1년 미만 이직 비율이 72.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야, 72.6%라니 대단합니다, 진짜. 영국과 프랑스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최현석 대표님, 이게 우리나라의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제가 느끼는 걸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면은 네. 인터넷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잘 돼서. 인터넷이 잘 되니까 다른 나라보다 사실은 인터넷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네. 이직을 온라인에 기반해서 뭐 링크드인을 활용한다든지 네. 그리고 저희 같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한다든지 네. 뭐 네. 잡코리아나 인크루 같은 잡 포털 사이트를 통하는 게 언제 어디서나 마음 먹으면 모바일 앱으로라도 이직이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취업 관련된 커뮤니티나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뭐 그러니까 비교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누구는 어디 다닌다, 연봉이 얼마다 이런 게 인터넷 이걸 통해서 보니까 서로 눈이 많이 높아지고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해서 불만도 생기고 네. 그렇다면 탈출구는 이직 시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직을 계속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직률이 대기업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좀 많나요? 이직률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고정적인 관념이 있을 텐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기업에서 네. 중견, 중소, 알짜 기업으로 소위 말하는 그런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더 많아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중소기업 다니다가 좀 큰 데 가겠다 싶은데 지금은 큰 곳에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또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국내 대기업에서 작은 외국계 기업으로 가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많아요, 비중이. 아하, 네.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취업 포털 전문 업체가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 어허. 두 번째가 낮은 연봉, 예. 세 번째가 많은 업무량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최현석 대표님께서는 이직을 원하는 분들을 많이 접해서 네, 보셨을 많이 것 같은데 접했습니다. 예. 아직 그 이직 이유 중에 굉장히 많은 또는 네. 아니면 가장 특별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생각나시는 거?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답이랑 가장 인상적인 게 겹치는데 네. 이 답이었어요. 왜 이직하려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거든요. 예?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배부른 게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복에 직장? 겹나? 그러니까 그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자기의 미래 모습이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급이라면 부장이나 임원이 자기 미래 모습이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 안 느껴진다.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 이거 방금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를 합친 게 비전이거든요. 네. 그걸 통틀어서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저렇게 보내기 싫다는 게 이직 이유였는데 그래도 지금 그분이 이직을 하셨어요. 네. 근데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다닙니다. 비전이 없다고요? 네, 비전이 없다고요. 그거 이제 안 믿어요. 예. 네. 그럼 자기 자신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그렇죠. 곳에서도 비전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비전은 내 가슴 속에. 죄송해요. 정답, 네. 자, 실제로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지금 화면에 무역회사 해외 영업 직무에 지원한 분의 프로필이 나왔는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여성분이시고요. 네. 서울의 학사권을 졸업하셨습니다. 무역학을 전공하셨고요. 대단하십니다. 해외 어학 연수 경험이 있네요. 있네요. 그리고 뭐 학부
시절에 코트라 인턴십 근무 어허. 3개월 인턴을 하셨고요. 네. 국내 중견기업 해외 영업 업무를 1년 차로 정규직을 하셨습니다. 또 국제무역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무역 영어 1급 자격증 또한 가지고 계시네요. 아유, 일단은 굉장한 스펙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해외 영업 지원하는 분이네요. 그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은 이 드라마 미생에서 이제 장그래가 근무했던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인턴한 거 포함하면은 1년 한 3개월의 경력인데 네. 인턴십 기간을 빼면은 정규 경력이 한 1년 정도가 되나요? 좀 더 크고 좋은 조건의 기업으로 이직이 가능할까요? 그쵸 좀. 지금 1년 경력으로 이직을 하느니 네네. 1년을 사실은 신입급 경력, 주니어급이기 때문에 네. 2년을 지금 직장에서 아까 2년을 말씀드렸던 지났으니까, 네. 대인 관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없다면 네. 2년을 더 쌓고 3년을 채워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예, 어떤 거?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깨어야 봅니다. 봅니다. 네, 일단 역시. 조금만 더 참아서 3년을 한번 채워보는 게 어떨까 기가 생각하네요. 막힙니다. 역시 비유가 전염돼요. 그러게요. 일단은 이분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프로필에 적힌 내용 중에 해외 어학연수 경험을 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영업 스페셜리스트를 꿈꾸며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은 판매 통로를 개척하고 한 기업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필리핀으로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외국어 실력은 물론 제가 가진 적응력과 친화력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예, 일단 필리핀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외국어 실력과 적응력, 친화력을 키웠다고 적었네요. 일단 해외 영업을 희망하시는 분답게 좀 직무에 필요한 그 외국어 실력과 친화력을 들어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인턴십 경험을 적은 내용인데요. 네네. 어떻게 적었는지 또 다시 볼게요. 그렇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무엇보다 코트라에서의 청년 인턴십 경험과 현재 재직 중인 가나다 기업에서의 무역 실무 경험은 해외 영업으로서 저의 커리어 진로를 설정한 것에 대한 후회 없는 확신이자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의사소통 능력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였고 해외 영업 직무로 목표를 설정해 준비해왔습니다. 코트라에서 했던 인턴 과정은 해외 영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적었습니다. 인턴 경험을 직무와 잘 연결한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입사 후법은 어떻게 적었는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그중에서도 화학산업에서 선두주자로서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ABC 기업은 제가 입사를 기다려온 기업입니다. 한국을 대표하여 글로벌 기업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해외 영업 담당자로 활약함으로써 ABC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인재임을 확신하며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띄어쓰기라 조금만 맞춤법이 숨 쉴 구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입사 후 포부까지 살펴봤는데 최현석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비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네네. 네. 비유 처방. 윈도우 7을 설치를 했는데 네네. 다른 프로그램은 깔지 못하는 상황. 아. 윈도우 7만 기본 설치만 된 상황이에요. 딱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윈도우 7 깔고 설치하고 다른 프로그램 없이 그냥 파란 화면에 그 기본 기능만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로 해외 영업 직무를 여러 군데 넣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본 틀의 개념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뭐 ABC 기업은 제가 입사를 기다려온 기업입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왜 기다렸는지 수식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화학 산업이라고 인더스트리를 언급을 잘했는데 화학 산업에서 선두주자로서 비전을 가지고 이런 표현들 있죠. 아주 좋은 말의 반복적인 반복에 그러니까 가사를 한다면 계속 사랑 타령에 대한 계속 가사가 나오는 음악을 하셔서 잘 알겠지만 근데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화학 산업에서 좀 더 자극적으로 경쟁에서 한두 개 언급하면서 화학 산업에서 ABC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뭐 DEF 기업이 최근에 어떤 뭐 무슨 발전을 뭐 경쟁하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구체적인 비유와 예시와 경쟁사 언급이 전혀 안 나오고 좋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 간다면은 태클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턴십 때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이게 자기소개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코트라 인턴십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무조건 아침 7시 반까지 출근하는 사람이 위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쉬워야 돼요. 네. 근데 그냥 청년 인턴십 경험과 현재 재직 중인 가능 이런 게 쭉 나오기 때문에 보도자료 같아요. 예, 그래서 100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는 70점. 예.
기본 사양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옵션들을 깔아보면 좀 100점짜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 가지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가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서 저희 취미는 야구입니다가 아니라 저희 취미는 야구를 통해서 단합을 요구하는 팀에서도 1등부터 꼴찌까지 구간이 있다는 걸 배웠다. 그런 어떤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취미는 야구인 거를 관심 없어합니다, 기업에서는. 그걸 통해서 so what? 어떤 거를 배웠고 그게 우리 기업에 어떤 깨달음으로 다가서 돈 버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수익 창출에. 그걸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자기에 대한 얘기와 좋은 얘기, 발전, 끊임없는 이룩하다, 비전, 활약 이런 정말 화려하고 좋은 얘기들, 이런 단어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쉬우면서도 제가 하듯이 차라리 비유를 많이 하듯이 비유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에피소드도 전혀 없어요. 경험은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그 해외 영업 직무자에 원하는 그 이상적인 조건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아까 처음에 장그래 씨 미생 드라마 얘기했는데 그건 해외 영업이 아니라 이제 통틀어서 영업이에요. 네. 그 상사, 네. 뭐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LG전화 같은 상사의 영업 파트고 네. 해외 영업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외국어, 그중에서도 영어 능력, 네. 영어 구사 능력입니다. 영어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구사 능력, 네. 그리고 해외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영업에서 필수가 되는 것은 무역에 대한 실무 지식이에요. 네. 인보이스, 통관, 수출입, 환율 이 모든 게 무역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분이 딴 자격증처럼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도움이 됩니다. 면접 때나 이력상에서 이 지원자는 실제 해외 영업을 가려고 준비는 했구나. 묻지마 지원자는 아니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영어 능력, 그다음에 무역에 대한 실무 지식 정도지 실제로 인턴십이 해외 영업에서 필요하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해외 영업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 3년 동안 해야지 그 아이템의 시장을 조금이라도 알아요. 드라마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턴십보다는 무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다음에 영어 능력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학 능력과 자격증 취득 그리고 실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화장품 회사 연구직 지원자네요. 나노공학과 미생물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해양심층수 국제과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네요. 경력을 보면 C사의 화장품 회사를 4년 동안 근무를 했고 프랑스 그라스 지역 배낭 여행을 간 적이 있네요. 대단합니다. 예. 이분도 같은 직무로 이직을 희망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이분은 BM이라고 BM. 브랜드 매니저 약자인데 브랜드 매니저 직무를 희망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화장품 인더스트리에서는 이게 통해 아까는 제가 네. 뭐 전에 시간에 직무는 같은 데로 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같아야지 일관성이 있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 네. 얘기했지만 그게 또 예외가 있습니다. 화장품 인더스트리에서 사실은 이 연구하다가 브랜드 매니저 쪽으로 자주 갑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 역시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 네. 직무 관련한 경험을 적은 내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일, 트렌드 리더. 2004년 10월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여 프랑스의 그라스 지역으로 배낭여행을 가서 우수한 장미잎을 압착해 오일을 추출한 뒤 정통적인 제조 방법과 경영 방식을 고수하고 프랑스 향수의 자존심을 지키는 걸 보며 한국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학부 때 해양심층수 국제과제 프로젝트를 하여 4명의 전공 교수님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땡땡 화장품 입사 후 150번 이상 실험하며 무방부 제품을 개발하여 보존, 인체에 무해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 프랑스에서 전통 방식으로 향수를 만드는 방법을 보고 이제 화장품 업계에 뛰어들었다라는 그 계기를 썼네요. 이분이 화장품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방부가 없는 제품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에서도 실험한 열정과 최고급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성공하여 제품의 향이 기존 제품과 다르며 인체 효능을 가지면서 개성이 넘치고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퍼스트 브랜드 대상 1위, 게릿 뷰티 1위 회사 대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예, 전 직장에서 이제 이런 성과를 좀 적었는데요. 그 브랜드 대상 1위, 뷰티 어워드 1위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런 포부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입사 부분은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입사를 하게 되면 다른 도전과 책임감을 갖춘 BM 기획자로 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미용법, 제품을 만들고 고객의 신뢰와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소명의식으로 더 나아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이 산업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저의 꿈에 부합하기에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입사 후 포부까지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요 글은 어떻습니까? 숨차죠? 네. 네. 끊어갈 데가 없는데 참 그러니까 지금 대단하신 것 이게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지적사항이 친구들과의 진짜 그 말다툼할 때 카카오톡을 쫙 나오는 그 화면 같아요. 아. 예, 메신저 같은 글.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됩니다. 예를 들면 하자마자 뒤로 가기를 누르고 그쵸, 싶은 그쵸. 장문의 글이에요. 예를 들면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라고 끊어야 돼요. 최대한 짧게 끊었는데 그쵸, 이분은 그쵸. 계속 썼어요. 끊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좋은데 아까 다 공감하시는 네. 이제 끊기. 끊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라. 근데 네. 이거 봤을 때 성격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예, 중간중간 그쵸. 이모티콘을 좀 사용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뿅 하고 그래서 비유를 지금 비유가 아니지만 제가 좀 네. 쓴소리 하자면 이렇게 아, 끊지 않았는데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네네. 밑에 사람들이랑 관계가 끊겨요. 아. 글은 안 끊겨도. 야. 그래서 일단은 대인 관계에서도 되게 욕심이 많을 것 같고 쉬지 않고 힘들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밑에를. 단절가군요. 예. 지금 네.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아요. 좋아서 아까 지금 끊어읽기 부분만 좀 해서 문장을 줄인다면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문장을 장문보다는 단문으로 단문으로. 끊어 쓰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분은 연구 개발만 했었는데 브랜드 매니저 일에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됩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가 다 전문가, 이 화장품 쪽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다들 이해가 되게끔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예.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파는 브랜딩 하려면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BM을 하다가 예, 브랜드 예. 매니저 하다가 연구원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가 브랜딩 하는 거는 가능해요. 예, 이분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면담했을 때 근무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었고요. 집에서 출퇴근하고 싶죠.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지방에서나 외지에서 혼자 있는 건 되게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근무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때마침 커리어에서도 좀 BM 쪽으로 해서 BM이 약간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마케팅과 홍보틱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연구만 하는 것보다. 이러면 이해가 좀 쉽죠? 네.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음악 하셨던 이제 MC님이 이해되게끔 곡만 만들다가 네. 가끔 공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네, 그겁니다.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와닿죠?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음악 하시는 분이 조금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여기를 지원할까? 또는 이제 혹시 전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기업이 이직자들에게 전 직장의 퇴사 이유를 묻기도 하나요? 레퍼런스 체크라고 이제 평판조회도 의뢰가 와요. 평판조회.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이 어땠는지, 네. 실제 학교를 나왔는지 거기를 경력을 진짜 태스크포스 팀에 있었다고 써 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네. 문제아들 모아놓은 거였어요. 임원들 사고치고 잘리거나 뭐 성희롱 이런 사람들 따로 모아놓는데 이름을 태스크포스 팀으로 이력서에 쓰거든요. 그분한테는 허위 기자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실제 태스크포스 팀이었으니까. 네. 그것도 문제아 집합수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임원들을.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분은 이력서에 당당히 낸 거예요. 태스크포스. 근데 평판적인 결과 네. 그 팀이 만들어진 이유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따로 회사 측에서 좀 특별 관리한 거다. 예, 그런 레퍼런스가 발견돼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아하. 채용은 한 번 합격이 돼서 정규직이 되면은 네. 노동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에 심혈을 기울여요, 기업은.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갈 겁니다. 화장품 업계가 좁기 때문에 이분이 헤드헌팅을 통해서 진행이 되던 경력직으로 진행이 되던 간에 공채로 예. 어쨌든 신원 평판 조회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이 먼저 면접 때 어차피 물어봅니다. 왜 그만두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럴 때 솔직히 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답을 안 해야 되냐인데 퇴사 사유 같은 거는 부정적인 얘기가 불법적인 공급명령이나 정말 누가 봐도 무리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네네. 굳이 뭐 상사와 트러블이 있어서 뭐 나랑 너무 안 맞아서 연봉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리젝 당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부정적인 얘기로 조직 부적응자로 보기 때문에 뽑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직장의 퇴사 이유를 그냥 자기소개서에 쓴다면은, 그럼 이왕이면 써야 되는 걸 솔직하게 써야 된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납득이 가 있어야 됩니다. 납득이 갔을 예, 공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 대인관계나 기업
모두가 네. 공감이 가면은 그게 거부감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연구원으로만 가게 하는 제도가 있다. 근데 저는 연구를 하면서 네. 제가 갖고 있는 뭐 학부 때 하고 싶었던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수익이 발생할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화장품이 만들어진지를 알았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물론 사교를 따라야 되지만 네. 만약에 다른 기업에서 BM으로 가게 된다면 네. 브랜딩을 누구보다 잘해서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수익 창출꾼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네. 이직자의 프로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제약회사 RA 직무 지원자인데요. 네. 경력으로는 C제약의 품질 보증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약 2년 정도 근무를 했네요. 좋네요. 그리고 C제약의 허가팀에서 역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네요. 좋네요. 특징으로는 땡땡땡땡 제약의 미술창작 동호회 회장이었고요. 이시네요. 네. 제약회사도 헤드헌팅 회사에 의뢰를 많이 하나요? 제약회사가 국내 외국계 제약회사 모두 네. 저희 커리어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네네. 헤드헌팅 업계에서 헤드헌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하는. 네, 헤드헌팅을 통해서 사람 채용을 인재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경력자, 임원급 모두 다. 예. 예, 근데 놀라운 거는 제약회사에서 제약 영업은 MR이라고 하는데 메디컬 레프레젠터티브라고 하는데 네네네. MR 쪽은 공채나 경력 채용이 오픈된 정보가 많아서 헤드헌팅을 안 쓰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RA나 어떤 뭐 임원급 그러니까 특수 포지션 있죠. 그런 쪽은 헤드헌팅을 통해서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살펴볼 자기소개서는 이직을 원하는 회사에서 퇴사 이유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그 내용을 적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허가팀에서 재직하고 있는 도중 제2신 공장에 KGMP 승인 준비를 하면서 회사 본사가 서울에서 충청북도 청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한 청주 본사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며 지리적 위치 고려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는 품질 보증팀으로 입사하여 품질 SOP를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그 당시 신공장의 완공 기간이 지연되어 실무를 배우는 기간 역시 지연되었습니다. 실무를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컸던 차에 회사 내부 허가팀에 TO가 생겨 직무 내용을 찾아본 후 지원을 하여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분이 이직을 결심한 이유를 이제 지역 근무와 좀 경력 개발을 위해서라고 좀 적었는데 실제로 이런 지역 근무 때문에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네,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이 네. 본사가 울산에 있음을 알고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좀 서울에 여러 가지 네. 연고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교제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하다 이직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거 오늘 마지막 비유입니다. 네. 두 분이 교제를 해서 정말 잘 됐어요. 사랑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사랑하는 것에 사랑꾼이시네요. 사랑꾼이시네요. 정말 로맨티스트. 그 다 깨지잖아요. 그 네네네. 괜히. 자 이제 했는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원거리죠. 이민을 아니 네네. 유학을 가게 됐어요. 한 5년 동안. 네네. 자 멀죠. 네. 그거 어떻게 될까요? 헤어져요. 그렇죠. 멀어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마음에서 멀어지죠. 멀어지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충청부터 청주로 이전하였습니다라는 팩트가 나옵니다. 실제 네. 사실이었어요, 기업체가. 그래서 이분은 억울한 거죠. 왜냐면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아예 지방이면 몰랐는데 갑자기 다니다가 이전한 거라서 이직 사유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죠. 네. 예, 다니다가 갑자기 저 멀리 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직을 해도 납득이 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역 근무 때문에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냐고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많고요. 어허. 이처럼 다니다가 회사가 이전해서 억울하게 네. 이직을 하는 케이스는 거의 1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0%. 100명. 네, 참고 다니지 않아요, 대부분. 이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보직을 바꾼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적은 부분을 살펴볼게요. 개발 업무를 배우다 보니 주어진 업무를 끝낼 때마다 성취감이 있었고 저의 적성과 잘 맞았습니다. 네. 또한 품질 보증팀에서 배웠던 업무로 공장 설비 및 품질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게 되어 개발에서 결정된 업무에 대해 공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서류를 보고 공장 설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퇴사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예,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예, 시원한 예. 답변이 안 됐죠. 왜냐면 퇴사 이유를 심리적으로 면접관들이나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분들이 네.
네거티브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찾으려고 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MC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이 가는데 네.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았다는 느낌은 예. 느낌으로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퇴직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들 자기소개서 사실은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방어를 잘한 겁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하나라도 예를 들면 윗사람이 과도한 업무 지시면 새벽 2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이런 얘기가 들었으면 아마 납득을 했을 거예요. 네. 그 납득을 하고 안 뽑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네. 지금은 또 솔직하게 써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써도 또 시원한 답변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얘기를 이분이 안 쓴 건 잘하셨고 있는 네. 팩트 그대로였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시원한 답변은 아니지만 자기소개서에는 퇴사나 이직에 대한 이유는 다 담고 있어요. 예, 담고 있는데 의심이 가죠. 네. 과연 이것 때문에 나올까? 다른 이유는 더 없을까? 그거를 면접에서 확인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 글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분이 한 가지 간과한 게 물론 짧은 글이지만 퇴사 사유나 뭐 업무 내용 전문 용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도 점수를 딸 수 있는 공간, 자기소개서는 그래도 기업에서 점수를 더 딸 수 있는 공간인데 그쵸, 그쵸. 꼴대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한 줄에도 퍼포먼스, 성과에 대한 얘기만 나왔어도 좋은데 성과에 대한 얘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퇴사 사유나 이전하고 이런 내용은 다 좋은데 내가 어떤 걸로 인정을 받았고 어떤 걸로 잘했고 어떤 걸 이뤘다는 내용이 좀 물론 나왔지만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저는 좀 수정을 권하고 싶습니다. 성과에 알겠습니다.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봐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직자들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